안녕하십니까. 종로 YBM 미친 토익 안하나 강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2019년 7월 28일 데뷔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파트 5와 6 부분에 몇몇 문법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금부터 본인이 갖고 계시는 타이머로 제한 시간 10분 정도를 설정해 놓으시고요. 지금부터 문제가 한 약 3초씩 슥슥슥 지나갈 건데요. 그 지나가는 속도에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 속도에 맞춰서 잠깐 멈췄다가 풀고 해도 무관합니다. 어쨌든 10분은 맞춰놓고 한번 풀어보고 오시도 그 문제를 보면 번호들이 막 이상할 거예요. 뭐 3번, 7번, 9번 막 중구난방적일 건데요. 문제의 숫자도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희가 이제 책의 출처를 좀 표기해야 되다 보니까 나타난 숫자고요. 본인 속도에만 맞춰서 10분 설정해놓고 문제 풀고 들어오셔야 풀이를 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10분 동안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문제를 풀고 오셔야 조금 더 여러분 것에 되는 것에 이게 이래서 나는 정답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인지가 더 정확하게 머릿속에 되시니까 꼭 문제를 풀고 들어오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풀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출처 자체가 저희 인강에서 나온 출처를 그대로 좀 반영하고자 저렇게 번호를 써놓은 거고요. 번호는 크게 의미 두지 마시고 지금부터 풀이 같이 집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보기를 보면 문법 문제인 게 티가 납니다. 어휘 문제라면 전혀 다른 단어들이 4가지가 포진되는데 지금은 같은 맥락의 단어들이 왔다 갔다 ing 하나, pp 하나 등등 품사 문제로 보이고 있죠. 자, 먼저 밑줄을 잠깐 포인트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리가 만약 관사 안에서 명사 앞에서 이런 식의 구조가 떴을 땐 저 자리는 형용사가 들어가서 명사를 꾸밀 자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형용사 확률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하는 게 맞고, 자, 두 번째 자리를 보시면 밑줄이 관사 더나 같은 것이 밑줄 뒤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아무리 말이 돼도 형용사는 절대로 관사를 넘어서 명사를 이렇게 꾸민 일은 없답니다. 세상에 굿더 덕 이러진 않잖아요. the good dog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죠. 해서 이런 식의 자리로 밑줄 뒤쪽에 어나 더 같은 관사가 포진되면 그때는 형용사 확률은 생각도 해선 안 되고, 아마도 밑줄 기준에선 뒤에 목적어라는 개념이 따라올 수 있는 게 밑줄 저쪽 앞에 이미 본동사가 있고 또 밑줄 저 뒤쪽에 이미 본동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미 동사가 있는데 동사를 또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럼 동사를 제외하고 바로 뒤에 the item이라는 목적어라는 걸 데리고 다닐 수 있는 단어는 두 단어가 있죠. 그건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고요. 동사 원형과 함께, 또는 ing라는 동명사가 또 목적어를 데리고 다녀서 상품을 개발하는 것 정도, 상품을 홍보하는 것 정도의 의미로 투부정사, 동명사 따위가 저렇게 the item 같은 목적어라는 걸 데리고 올 수 있고,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우를 잠깐 볼게요. 밑줄을 보면 앞에도 뒤에도 전혀 관사가 없어요. 그렇다면 관사라도 있으면 여긴 형용사 자리겠구나가 인지가 되고, 또는 관사가 뒤쪽에 있으면 형사는 절대 못 들어가고 아이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될 수 있겠구나가 보이는데, 밑줄처럼 세 번째 자리처럼 전혀 관사가 보이지 않는다면 저 자리는 형용사가 들어와서 명사를 꾸며도 상관없는 자리고요. 좋은 상품들 가능하고요. 또는 동명사나 또는 투부정사가 보기에 있다 치면 상품들을 개발하는 것으로 목적어와 함께 것이라는 동명사와 투부정사 들어가도 가능한 자리예요. 보기를 보니까 투부정사 또는 동명사 또는 형용사 보기에 다 같이 뜰 때가 있답니다. 그럼 이건 문법적으로 전혀 이것도 저것도 상관없는 자리다 보니까 저건 문법으로만 문제를 풀기에는 애매한 구조가 돼요.
그래서 두 가지 확률이 있답니다. 첫 번째로 만약 밑줄이 뜨고 아이템 정도의 명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의 관사가 없는 자리에 밑줄이 나온다면 그땐 이 자체가 통째로 주어 자리일 때가 있을 겁니다. 주어 자리. 그럼 주어 자리 밑줄 나왔을 때는 해석상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땐 포인트가 늘 스위치가 포인트일 때가 대부분이랍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만약 예를 들면 creative가 보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형용사가 들어가서 창의적인 아이템들은 이라면 형용사는 그냥 명사를 꾸미는 것뿐이고 그런 꾸민 명사 자체가 복수 명사니까 형용사가 들어갔다면 아마도 복수 취급하여 a라든가 have라든가 복수 동사로 언급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동명사나 만약 투부정사가 들어와서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은 아이템을 만드는 것은 이었다면 뭐하는 것이란 행위가 여러 가지라는 복수의 개념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해서 동명사나 투부정사 만약에 주어자를 포진돼서 것은으로 정답이 있다면 동사는 is 같은 단수 동사로 언급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포인트일 때니까 스위치를 잘 보고 판단해 주시고 그런데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로 만약 밑줄을 봤더니 전치사 뒤로 이렇게 밑줄 나와서 items가 출제가 됐어요. 이 자리인 전치사 뒤에 명사님이 있고 명사를 꾸밀 형용사가 들어가서 창의적인 아이템들을 위하여 일 수도 있는 자리고요. 또는 동명사가 들어가거나 투부정사가 들어가는데 투부정사를 명사로 것을 위하여로 전치사 뒤에다 표현하진 않거든요. 전치사에도 투가 있고 투부정사 투가 있다 보니까 투가 겹칠 확률 때문에 전치사 뒤에선 투부정사는 안 돼요. 버려내고 그렇다면 동명사가 들어가서 아이템을 개발한 것을 위하여 가능하잖아요. 문법적으로 안 됐겼거든요. 자, 그런데 스위치라는 건 주어 동사는 스위치를 맞추지만 전치사 뒤에 있는 존재를 스위치를 맞출 수는 없고요. 이럴 땐 방법이 없어요. 전반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맥락을 싹 다 확인해서 해석상 말 되는 쪽 형용사도 대입해보고 동명사도 대입해서 말 되는 쪽이 정답이 된답니다. 그래서 요 문제 유형 자체가 보기에 떴을 때 학생들의 오답률이 자꾸 생기는 문제 유형이니까 자, 밑줄을 보시면 명사 앞자리로 형용사가 들어가도 오케이. 또는 동명사나 투부정사 들어가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도 오케이. 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형용사가 들어가서 명사를 꾸며도 되니 A와 C죠. 개발된 시스템들은 해도 되는 자리고 개발될 만한 시스템들은 해도 되는 자리고 형용사 문법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다만 형용사들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시스템 즈를 꾸며요. 그렇다면 시스템 즈니까 동사에서 당연 복수 취급인 아였었어야죠. 그로 형용사가 들어가면 문장의 수위치상 성립이 안 되니까 버려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본동사는 이미 있으니까 동사는 당연히 또 들어갈 수가 없겠고요. 그렇다면 투부정사가 주어자를 포진되고 또는 보기에 동명사 있었다면 동명사 포진돼서 시스템들을 개발하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말도 되고 스위치도 맞고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가 포인트가 돼서 지금은 정답상 B번 쪽이 맞게 되고요. 만약에 동사가 I였다면 그럴 땐 A나 또는 C 중에서 말 되는 쪽에 보기가 누군가가 하나만 보기 있을 테니까 그때는 형용사 쪽 정답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위치 잘 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7번 문제는 보시면 또 문법 문제인데요. 이번엔 of란 전사 뒤로 밑줄이고 customers란 명사 앞에 전혀 관사가 없어요. 관사라도 차라리 있다면 더가 눈에 보인다면 아 이건 관사 안에서 명사 꾸밀 자리겠구나가 눈에 보일 거고 형용사 자리로 또는 관사가 이렇게 붙어 있었다면 아 이건 관사 있으니까 형용사 안 되겠네. 그럼 형용사 버리고 동명사 포진시켜서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것과 같이 동명사 정답일 수 있어요. 네, 마찬가지 지금은 전혀 관사가 없는 상태니 형용사가 들어가서 커스터머를 꾸며도 상관없는 자리고 또는 동명사가 들어가서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것도 상관없는 자리고요. 해서 이렇게 전치사 뒤로 밑줄 놨을 땐 반드시 해석해서 말 되는 쪽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해석해서요. 문맥상 맞는 쪽이 정답이 됩니다. 하여 이미 동사는 있으니 동사 형태는 버려내시고요. 그리고 명사라는 복합 명사라는 게 확률상 있는 건 맞는데 그건 문맥이 맞아야죠. 등록, 양식, 참석, 비용 이런 식의 말이 되는 존재나 가능한 것이고 이건 즐길거리 고객들 아예 말이 안 되니 복합 명사 확률도 아니고요. 해서 A와 C 중에 해석할게요. attract라는 존재가 동사로 쓰면 끌어들이다 라는 의미고 그렇다면 넌 동명사니까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말이 됐어야 하고요. 그 다음 10번은 매력적인이라는 형용사로
활용하죠. 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10번부터 집어넣어 볼게요. 우리의 목표는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방식, 방법을 개발을 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고객의 방식을 실행하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거랑 자, A번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우리의 목표는 개발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입니다. 방식을, 방법을,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것의 방법을 개발을 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죠? 자, 해석상 정답은 A번이 맞고 그렇다고 해서 동명사만 정답 가능한 거 아니니 언제나 형용사와 동사가 왔다 갔다 정답이 나와요. 그래서 꼭 둘 다 대입해서 말 되는 쪽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유형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 보기를 보면 어휘 문제로 보이죠? 근데 해석을 해보면 remain은 남다, retain은 간직하다, 보유하다, maintain 관리하다 또는 유지하다, 그리고 rise는 증가하다 정도의 어휘 문제로 보여서 해석을 먼저 하긴 하는데 평균 가솔린 가격들은 증가해 왔어요. 그러나 버스와 기차 교통요금들은 변경되지 않은 채 A 남았습니다. 변경되지 않은 채 유지합니다. 변경되지 않은 채 유지합니다. 간직합니다. 관리합니다. 또는 증가합니다. 정도로 해석해 보니 이것도 말되고 저것도 얼핏 말되고 하는 상황들이 온다면 그때는 어휘 문제로 끝이 아니라 그 문법적인 요소로 연결이 돼서 문장 구조상 성립되는 것까지 찾아서 문법 문제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말이 다 되고 있다 해도 여기서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 밑줄 뒤에 unchanged라는 PP가 있다는 거. PP는 굳이 말하면 변경되지 않은 정도의 형용사로 활용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동사는 웬만하면 타동사. 그러니까 바로 뒤에 목적어인 명사를 데리고 다니지 저렇게 형용사가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흔한 동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해서 지금처럼 동사 바로 뒤에 형용사가 나오고 그대로 끝 날 수 있는 건 우린 저런 동사들을 이형식 동사 정도로 부르죠. 자, 유명한 비동사, become, remain, seem 정도의 이형식 동사들은 바로 뒤에 저렇게 보어로 형용사를 데리고 다니는 게 허락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A, remain 맞게 안 되는 상황이고요. retain이나 maintain은 흔한 그냥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따라오지 저렇게 형용사로 끝날 수가 없고요. rise는 유명한 자동사, 일형식 동사로 주어 있고 rise 있고 그대로 끝. 보어라는 존재도 안 데리고 다니고 바로 문장 끝 내버리는 자동사 중에 하나고요. 정답인 A, 정답 가능했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문제로 또 보입니다. 마찬가지 해석 문제 볼게요. 화이트 씨는 종업원들에게 that 상품 샘플들이 도착해야 한다고 그 부서장 사무실에 도착해야 된다고 이번 질문까지 도착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도착해야 된다고 알렸습니다. 도착해야 된다고 표했습니다. 도착해야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로 마찬가지 어휘 문제지만 이것도 저것도 말이 먹히고 있죠. 그래서 어휘 문제로 끝이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employee, 종업원들에게 that을 인데요. 기본적으로 that이란 존재도 바로 뒤에 따라오는 순간, 동사 바로 뒤에 오는 순간 that 자체가 목적어예요. 그러면 목적어가 바로 들어오는 게 기본적으로는 정상적인 모습의 웬만한 타동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들어보면 I think that, I hope that, I believe that, I know that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동사 바로 뒤에 대시 와오고 그대로 문장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독특하게도 사람에게 that을 이라고 사람도 목적어, 대절도 목적어의 구조로 활용이 됐죠. 저건 흔한 모습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기본 동사들은 바로 뒤에 대시 오는 게 기본 모습 거의 다요. 거의 다. 근데요. 요 동사들만 이렇게 inform, notify 해서 알리다의 단어들 assure, 확신시키다 advise에서 충고하다, 조언하다 tell, 말하다 instruct, 지시하다, 가르치다 그리고 convince, 설득시키다, 확신시키다 remind, 상기시키다 특히 자주 보이는 게 inform, notify 그리고 remind 정도가 특히 많이 나오는데 저것만 중요한 건 아니고 많이 나온다는 것이 다 중요합니다. 자, 이 동사들은 굉장히 독특하게도요. 반드시 바로 뒤에 목적어는 절대적으로 항상 사람 또는 회사 같은 에게가 허락이 되는 존재들이 주로 나옵니다. 에게. 그래서 사람에게, 미스터킴에게, 매니저에게 등가 회사의 이름이 나오든가 아니면 가끔 부서도 좋아요. 부서에게 알렸어요. 일 수도 있으니까요.
해서 에게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가 뭐 will 했고요, 밑줄 뿅, the result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알렸어요. 그 결과를 상기시켜 드릴게요. 이런 식의 말이 되게 출제할 때가 있는데 아무리 말이 돼도 이런 사물 을의 개념, 을이 나오는 순간 inform 아예 못 들어가요. 이들 아예 못 들어가요. 이런 상황이라면요. 오케이? 그래서 사람에게가 꼭 필요한 거 명심하시고 사물과는 저들은 잘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고 자 사람 나오고 그대로 끝 날 수도 있는데 뒤에는 대절을 따라 붙여서 대절과 함께 대시라는 것을과 함께 사람도 목적어, 대절도 목적어 마치 사형식 동사의 구조로 사용 가능한 아이들이고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혹시 기부 같은 애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다라고 불리는 수여동사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수여동사랑은 또 병행 못합니다. 그 수여동사라 불리는 기부나 offer 따위는 사람에게 사물을, 사람 사물 연달아 나올 땐 쓰는 애들입니다. 이들은 그렇게는 못 써요. 사람 사물 연달아 나오는 모습과는 절대 안 씁니다. 그건 안 되고 사람 있고 대절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땐 그땐 사용식처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 구조 나올 땐 얘네 밖에 안 됩니다. 그렇고요. 근데 꼭 이렇게 사용식으로 있을 때만 쓰는 건 아니고 대절을 안 쓰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대절을 만약에 안 쓴다면 그대로 문장 그냥 끝 납니다. 문장 끝 나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그 결과를 알려드릴게요는 좀 아까도 얘기했으면 사람 사물을 연달아 쓰는 건 못 써요. 못 쓰고 만약 사물을 굳이 쓰고 싶다면 사물 명사를 쓰고 싶을 땐 전사와 함께 써야 합니다. 전사 구조는 뭐 안 쓰면 그만이고 쓰고 싶으면 쓰는 거고 해서 그때 전사도 about 이거나 또는 of란 전사를 되게 좋아하는 걸로 또 정해져 있어요. So I inform you of the result. I inform you about the result.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뭐 어쨌든 전사구는 안 쓰면 그대로 사람만 있고 끝 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들의 큰 특징입니다. 이들은 삼형식 동사로 주어 동사 목적어로 끝 날 때도 어쨌든 목적어는 무조건 사람인지 확인하기. 그리고 사람 있고 대절이 나온 모습이 내 눈에 딱 보이는 순간 무조건 얘네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에게 대슬이란 모습과 함께 허락되는 동사 자체가 inform밖에 없어요. 정답이고요. 나머지 모든 A, C, D는 저렇게 사람 that을 쓰지 않고 바로 대절 써요. I explain that, I suggest that 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하여 문장 구조와 함께 정답은 B번 정답 되겠습니다. 모습 기억하고 이런 모습일 때 절대 쓰지 않는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어휘 문제로 보입니다만 밑줄엔 이전 상품들은 생산된 상품들은 우리 경쟁사에 의해서 생산된 상품들은 fail, 실패했어요. 투부정사하는 것을 정부 표준 규격을 A, 준수하다 또는 들러붙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준수하다 또는 들러붙다, 벽에 들러붙었어요 할 때 쓰는 그런 뜻이 있는데 얘를 이어동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둘, 단어 두 단어가 뭉쳐 다니면서 항상 활용되는 걸 이어동사라 부르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한 번쯤 그나마 좀 들어봤을 법한 거 depend on 뭐 이런 애들, deal with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어동사라고 바로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특정 전사가 바로 같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adhere to로만 표현하게 딱 정해져 있답니다. adhere to. 근데 지금은 to가 아니라 with죠. 해서 못 들어가요. 안 됩니다. 그 다음 B번 comply with라고 표현하는 이어 동사 중에 하나로 전사 with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고요. 그러니 정답은 B번 쪽이 맞겠죠? 보기가 정답이 되고요. 자, follow랑 주로 보기에 observe를 보기에 동시에 자주 내거든요. 자, observe는 준수하다라는 뜻도 있고 관찰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follow는 따르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들이 보기에 동시에 나와버리면 맥락이 비슷해져요. 표준 규격을 준수합니다. 준수합니다. 따릅니다. 말은 되게. 하지만 이어 동사들은 특정사 있는지 확인하고 이들은 타동사라 목적어가 있어야만 하고요. 목적어가 바로 나와야지 전사가 중간에 껴선 안 되는 애들이고 그리고 respond 같은 경우는 respond to라고 표현해서 이어 동사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어 동사지만 특정사도 같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해서 꼭 외워야 되는 이어 동사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건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띵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쯤 띄워드린 거 보면서 잠깐만 멈춰놓고요. 내가 다 알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이거 사진 틱 찍을 수 있잖아요. 캡처 뿅 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내가 외워야 되는 단어들이니까 토익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아이들이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요. 캡처 뜨셔서 자꾸 반복해서 익숙해지게. 그리고 지금은 이 빈칸을 보면서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정답은 공개해 드릴게요. 빈칸 보면서 내가 어떤 전사가 떠오르는지 확인 한 번만 해봐 주십시오. 저 잠깐만 옆으로 갈게요. 슈. 자, 저는 여러분이 봤다는 가정하에 진행 계속 갑니다.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잠깐만 멈춰놓고 보고 들어와 주세요. 자, 그리고 정답도 공개해 드릴게요. 정답 마찬가지로 쭉 캡처 뜨셔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서 자꾸 반복해 주십시오. 정답도 공개합니다. 뿅입니다. 그렇죠? 제가 하나하나 모든 걸 설명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바로 정답 공개했으니 갖고 다니면서 자꾸 반복해서 이어 동사들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다음 문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밑줄의 동사 형태 문제입니다. 언제나 동사 형태 문제는 수, 태, 시제로 수일치상 안 맞는 거 버려내고 능동태와 수동태, 태일치가 안 맞는 거 버려내고 그래도 보기가 여전히 남으면 시제상 성립될 수 있는 걸 골라내고 이렇게 수, 태, 시제로 문제를 접근하면 동사 유형은 싹 다 접근이 가능해요. 자, 근데 이 문제는 보면 밑줄에 주어 스위치 시키면 일단 B는 안 맞아요. 스위치상 버려내고 스위치 복수니까 will, have 스위치 맞습니다. 그래서 태로 능동태 할래 수동태 할래 넘어오는데 여기서 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give라는 동사, 수요 동사, 주다, offer 제공해주다, send 보내주다 같은 수요 동사가 들어와 버리면 그때 능동과 수동은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원리부터 잠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지금 수요 동사 성질답게 줬어, 킴에게 줬어, 보고서를 이라고 목적어를 두 개를 잘 써놨습니다. 자, 저 문장을 3번 문장에다 잠깐 옮겨 적을게요. 우리는 기부 줬다. 그리고 report 보고서를 줬어 라고 사물을 먼저 써버립니다. 써도는 돼요. 하지만 수요 동사는 목적어 두 개 갖고 다니는 성질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사람이 먼저 사물이 나중이어야 돼요. 사람에게 사물을. 그래서 사형식이라는 걸 구조를 유지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사물을 먼저 쓰는 순간 자기가 사형식을 유지하는 모습은 깨졌어요. 더 이상 목적어 두 개 데리고 다니지 않아요. 사물 딱 들어오는 순간 그대로 문장은 끝. 그래서 삼형식 문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거기다 굳이 그녀에게,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그때 우리는 to Mr. Kim에게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문장을 끝냅니다. 어쨌든 전사구는 안 쓰면 그만이에요.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주어, 동사, 사물, 목적어 끝. 그래서 삼형식 문장 구조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1번 문장과 3번 문장은 같은 문장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문장을 방법을 쓰는 방법은 구조는 달랐죠. 그래서 자, 1번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수동태 모습을 좀 가보도록 할게요. 언제나 수동태라는 건 당했던 목적어가 주어로 가서 얘는 되어졌어요를 만드는 게 수동태거든요. 근데 얘는 목적어가 두 개죠. 그래서 목적어 하나, 사람 목적어 바로 뒤에는 사람 목적어가 주어로 가면서 수동태가 만들어져요. 만들어 볼게요. Mr. Kim 주어로 가버립니다. Mr. Kim은요. 비동사 is, pp, given 주어졌어요. 바뀌었죠? 그래서 있던 사람 목적어는 주어로 가서 되었습니다를 썼지만 이렇게 사물 목적어 있던 걸 없앨 순 없죠. 있던 건 그대로 뒤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있던 사물 목적어는 그냥 바로 뒤에 붙어버려서 report라고 이렇게 포진된답니다. 그래서 Mr. Kim은 보고서가 주어졌어요 정도의 맥락으로 쓴 건데 자, 보다시피 동사의 밑줄 나왔다 생각해보세요. 동사의 밑줄 나왔어요. 똑같이 생긴 목적어가 똑같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목적어 있고 없고로 저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give, offer, send, lend, show 같은 또는 award 유명한 애고 grant 같은 애도 유명한 애고요. 이런 식의 수요 동사가 나와서 능동할래, 수동할래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절대로 목적어 있네, 목적어 없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서 안 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거든요. 항상 수요 동사를 데려다가 능동태 할래, 수동태 할래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땐 이런 식의 사물 목적어가 하나가 뒤에 남았을 땐 반드시 해석상 접근해야 돼요. 해석상. 자, 해석했을 때 만약에 수요 동사는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give, 주다죠. offer, 제공해주다. send, 보내주다. award, 수혜주다.
무조건 수요 동사를 데려다가 능동적으로 표현을 하면 주다라는 뜻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보고서를 줬어요. 김에게. 이렇게 주다라고 해석이 되게 됩니다. 해서 목적어가 저렇게 하나의 모습이 보일 땐 주다라는 맥락이 주어가 목적어에게 주다라는 맥락이 되는 순간 정답은 능동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하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너에게 줬어. 근데 당한 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당한 너를 주어로 보냈잖아요. 자, 내가 당신에게 드리면 당한 당신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받게 되겠죠. 그럼 당한 너를 주어로 보내서 BPP를 만들어버리면 당신은 받았습니다 라는 맥락이 되겠죠. 해서 해석을 했더니 주어가 목적어를 받다로 해석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주어가 목적어를 받다. 그때는 수동이 정답이셔야 돼요. 해서 언제나 딱 보자마자 목적어가 한 개가 보이는 순간 해석을 하고 해석을 할 땐 주어가 목적어를 주다로 말되면 능동, 주어가 목적어를 받다로 생각하면 그때는 수동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미스터 킴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미스터 킴은 받은 존재죠. 자, 우리는 보고서를 줬습니다. 킴에게. 우리는 주는 사람이었죠. 오케이. 이제 토익 시험에서 밑줄이 이렇게 떴을 땐 절대 애매하게 출제 안 해요. 명확하게 누가 봐도 인정하게 출제라니까 그때는 주어 입장에서 주는 건지 주어 입장에서 받는 건지 잘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employees in the restaurant 밑줄을 두고요. 바로 뒤에 봤더니 목적어가 good service가 떴어요. 자, 레스토랑의 종업원들은 좋은 서비스를 주나요? 받나요? 당연히 주겠죠? 그때는 능동이 맞고요. employees in the restaurant 해놓고 밑줄 significant bonuses 상당한 보너스를 이 목적어 나왔어요. 그러면 레스토랑의 종업원들은 상당한 보너스를 주나요? 받나요? 받겠죠? 그럴 때는 수동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 잘 주다면 능동, 주어가 목적어를 받다면 수동 갑니다. 자, 그래서 문제 두 개 연달아 보겠습니다. 자, employees 주어 복수답게 일단 스위치상 넌 안 되고 맞고요. 그 다음 능동의 모습이 보이고 수동의 모습 보이는데 밑줄 뒤에 목적어가 하나인 상태예요. 그럼 꼭 주어 입장에서 목적어를 주단지, 주어가 목적어를 받단지. 그렇다면 종업원들은 업무 성과 기반으로 둔 보너스를 종업원 입장에선 보너스는 받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받다로 말되는 순간 정답은 수동태 10번이 맞게 되고요. 다음 6번 will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니 A는 일단 버려주시고 C도 have여야 되니까 버려주시고 동사 원형으로 스위치는 통과. 태갈라 보니 넌 능동의 모습, 넌 수동의 모습. 근데 밑줄 뒤 목적어는 한 개가 있는 상황. 소유동사는 목적어 한 개가 있을 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해석 잘 하시고 당신의 가이드는 밑줄 뛰어난 투어를 뮤지엄의 뛰어난 투어를 가이드 입장에선 뛰어난 투어를 주는 건가요? 투어를 받는 건가요? 네, 주는 거죠. 정답은 능동 해서 D번 정답 됩니다. 정답은 왔다 갔다 거려요. 목적 한 개 있을 때는 주다면 능동, 받다면 수동으로 왔다 갔다 거리니까 꼭 해석해서 접근하십시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요건 아까 못 보신 문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새로 이런 유형이 나오기도 해서 또 부가적으로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거니까 요거 한번 정답이 뭘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됐나요? 생각하고 들으세요. 생각하고. 자, 어휘 문제로 보이죠? 해석해 볼게요. 김 씨는 그랜드 프라이즈라고 하면 뭐 대상 정도, 최우상, 굉장한 상이라 뭐 최우상, 대상 정도고요. 자,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대상을 A 받았습니다. B 획득했습니다. C 수여받았습니다. D 승인받았습니다. 말 다 되죠? 자, 이렇게 어휘 문제로 출제되기도 해요. 이거 좀 말이 다 돼요. 그럴 때는 해석으로 끝이 아니라 뭔가 문법적인 요소가 같이 섞여 있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지금은 비동사 뒤에 죄다 PP 형태예요. 그럼 합쳐지는 순간 수동태 모양이잖아요. 기본적인 수동태 모양은 목적어가 사라지고 그대로 끝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수동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적 하나 남아있잖아요. 저런 모습이 허락되는 건 사형식 동사 찾기. 그래서 아까처럼 문법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어휘 문제로 출제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수동태 모습인데 보기 보니 어휘 문제긴 한데 다 말돼. 그럴 때 목적 하나 남아있는 꼴 보이면 수요 동사 쪽 찾으시면 됩니다. 당연 정답은 10번이 맞고요. 나머지 A, B, D는 그냥 흔한 삼형식 동사라 저 구조가 허락이 불가합니다. 정답은 10번 정답.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보시면 이것도 동사 형태 문제고요. 밑줄 뒤에 주어 그리고 동사 자리예요.
그러면 모니터를 단순히 스위치 시켜서 일단 씹어버리고 하는 순간 틀리죠. 자, 요것도 포인트가 있는 문제. 우린 지금 계속 포인트가 있는 문제들을 보고 있으니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대절 뒤에요. 이렇게 대절 뒤에요. 대절 뒤에 동사 자리에 그 동사 문제의 형태를 묻는 문제 출제될 땐 절대 수태 시제 접근 가기 전에 꼭 선행돼야 될 거. 대 앞에 있는 단어, 요 단어, 바로 앞에 있는 요 단어, 대 앞에 있는 바로 단어를 확인 꼭 하십시오. 그 단어가 주장, 요청, 필요, 중요, 제한, 선호. 좀 읊어볼까요? 주장하다는 insist 정도요. 요청하다는 request, require, ask 정도요. 필요한 necessary라는 필요한 있고요. 시험 문제 정답률이 요 문제용으로 자주 나오는 거 imperative 잊지 마시고요. imperative 필수적인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 necessary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은 important 당연히 알고 말고 vital도 중요한이라는 단어 critical 완전 중요 critical은 비판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it is critical that 하면 중요한이라는 뜻도 있답니다. 그래서 중요한이라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단어들이고 제안하다는 suggest 또는 recommend도요. 추천하는 것도 누구한테 제안하는 거니까요. recommend, suggest 그리고 선호하다, 선호, prefer 이란 단어도 마찬가지. prefer은 뭔 뜻인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요. 이 유형에 이게 해당사항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prefer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 특정 단어들이 딱 대 앞에 뜨는 순간 대 뒤에서는 당신은 이거 해야만 한다고 난 주장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해야만 하는 거 중요해요. 우리는 이거 요청드릴게요. 해야만 하는 거 요청드릴게요. 등등 이 단어들이 뜨는 순간 대 뒤에서는 해야만 한다라는 맥락과 함께 should가 조동사 should가 생략되는 원리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 있다고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야 되니까 실수하기가 딱 좋죠. 그래서 항상 언제나 대절 뒤로 밑줄 나오는 순간 그때는 문제에 접근해서 수태 시제 접근하기 전에 대 앞에 꼭 먼저 확인하세요. 이런 식으로 주장, 요청, 필요, 필수가 뜨는 순간 그리고 중요한 단어도 꼭 기억해야 되고 뒤에는 should가 생략돼 버리니까 조동사 뒤이니까 동사 원형으로 정답은 동사 원형인 10번 정답 이어만 합니다. will도 안 됩니다. should가 생략되는 거라 should와 will 조동사가 조동사랑 쓸 수는 없잖아요. 정답은 10번 쪽이 맞게 됩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10번 문제 갈게요. 자 동사 또 형태 문제죠. 스위치상 U 스위치 안 맞는 D 단수 동사는 3인칭 단수에서만 나는 1인칭 너는 2인칭 나와 너는 1인칭과 2인칭은 아무리 한 명이어도 복수동사를 쓰는 게 원칙이고요. 나와 널 제외한 제3자 3인칭 단수에서만 단수 동사로 D는 안 되고요. 그래서 A, B, C로 스위치 통과 태는 전부 다 능동태니까 태 통과 그럼 시제를 봐야 되는데 투모로네 내일이구나 내일 미래네 미래 10번 정답 하는 순간 틀리는 문제 유형이죠. 자 시간 접속사라 불리는 애들 when, while 또는 as soon as 하자마자 이런 시간 접속사란 계열들과 조건 접속사라 불리는 if 만약 또 있고요. 또는 once 같은 거요. 일단 뭐하면 또는 unless 같은 if에 받는 말 아니라면 이런 게 조건 접속사. 자, 시간 조건 접속사를 기준으로 만약 when 같은 게 있다던가 또는 if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 뒤에 주어 동사자를 밑줄 뜰 때 when, if 눈에 잘 안 보이니 잠깐 지워놓을게요. 그래서 when이나 if 같은 조건 시간수가 있고 주어 동사자를 밑줄 떴을 때 여기 바로 뒤에다가 아주 친절한 척하면서 next week 뭐 이렇게 tomorrow 야 나 내일이야 나 다음 주다 그걸 보여줄 땐 아무리 미래를 의미할 것 같아도 우린 그 자리에 will로 써서 맡기지 말고 시간 접사 내부에서는 아무리 미래를 말해도 우리는 현재 동사로 대신하게 되지요. 현재 동사로요. 그래서 요게 보이는 바람에 낚이는 유형으로 주로 나옵니다. 왜는 없어요. 그냥 그들의 룰일 뿐이라 시간수사 절 내부에선 그리고 조건수사 내부에선 next week이 보여도 거기에 낚이지 말고 현재 동사로 정답해 주십시오. 하여 지금도 if라는 조건수사 내부다 보니 아무리 미래를 말해도 현재 동사로 정답은 A번 쪽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조인 정답 이었던 문제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가도록 합니다. 자, 밑줄에 or, most of, many, each에서 저런 걸 뭐 한정사 이렇게 부르는데요. all이나 그리고 some이나 그리고 하나 더 most나 요 세 단어는 공통적으로 모든, 몇몇, 대부분 저들은
셀 수 있는 명사는 복수 명사를 꾸미든가 뒤에 s 붙는 all items 이런 거요. some employees 이런 거요. 그래서 복수를 꾸미든가요. 아니면 불가산 데리고 다니는 거 되게 좋아요. 불가산 명사. 또 여기서 정말 좋아하는 불가산 명사는 information 뭐 이런 거. 또는 지금 여기 보고 있는 equipment 장비 또는 merchandise 상품 또는 access 접근 되게 좋아하는 불가산 명사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널이 붙는 애들이 있죠. 널이 뭐 scenery에서 scenery라든가 stationery 문구류라든가 machinery에서 기계류라든가 이렇게 토익이 되게 좋아하는 불가산 명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수나 불가산 꾸밀 때 쓰는 표현들이고요. 그 다음 most of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many는 복수만 무조건 복수 명사만 s 붙는 복수만 되게 좋아하고요. each와 그리고 every라는 애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만 꾸밉니다. 단수만 셀 수 있는 거. 불가산 못 꾸며요. 단수만. 그래서 이들이 보기에 동시에 나온다는 건 바로 뒤에는 꾸미는 명사 누군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바로 뒤에는 equipment가 되게 유명한 불가산 명사예요. 독이 정말 좋아하는 애. 그래서 불가산을 꾸며야 되니까 허락되는 건 all 밖에 없겠죠. 자, 근데 쌤 most도 불가산 좋아한다며요? 불가산인데? 왜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혹시나 저런 한정사의 종류들이요. of를 데리고 올 때가 있어요. all of the items, some of the items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of가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아무리 말돼도 바로 뒤에 이렇게 명사 나오는 건 허락 불가. 안 돼요. 그래서 꼭 of가 내 눈에 딱 찍힌 게 보이는 순간 바로 뒤에 더가 또는 소유격이 같이 있는지 확인 꼭 하기. 그래서 most of the items, all of my items 이런 식으로 of가 있다면 더나 소유격도 꼭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밑줄 뒤에는 더나 소유격이 없죠? 그래서 성립 불가해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이 A번이 맞고요.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보면 이런 식으로 출제되기도 해요. 밑줄 나오고 items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of가 있고요. items, will,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블라 막 나와요. 그래서 2번에 보면 막 most, B번에 보면 막 all, C번에 보면 100, 대문자여야죠. hundreds of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아이템들은 됐다 좋아요. 모든 아이템은 됐다 좋아요. 수백 개 아이템은 됐다 좋아요. 말 다 되게. 그러나 most, all 같은 이런 존재는 of가 딱 들어오는 순간 더 또는 소유격 꼭 있어야 돼요. 더 있어요? 소유격 있어요? 없죠? 그럴 땐 버려내고 수백 개의 아이템들은 이들은 더 없이도 써요. 뭐 hundreds of items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lots of items 이런 건 그래도 들어보신 적 있죠? lots of items 이런 계열들은 더가 없이 쓰기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때 잘 버리는 게 또 중요한 아이입니다. 그죠? 오케이. 정답은 A 정답. 다음 문제에 넘어갑니다. 자, 밑줄에 또 문법 품사 문제로 막 보이고 있어요. 자, 고객들은 계획하는 가이드된 트립을 칸쿤으로 가이드된 계획하는 고객들은 reserve는 예약하다라는 뜻의 동사도 있지만 여기선 권리를 예약합니다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약하면 내가 갖고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보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요 정도 의미고 어쨌든 동사는 있으니 밑줄에 동사가 들어갈 수는 없고 change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근데 어쨌든 얘가 명사인데 여기가 명사인데 뒤에 명사가 또 있어요. 그럴 리도 없고 그래서 A와 B는 동사나 명사로 쓰는 아이니까 저 자리 못 들어가고요. 자, 10번 ing는 것이라는 동명사도 있고요. 하는 이라는 형사도 있고요. 자, 투부정사도 뭐뭐 하는 또는 뭐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사용 가능한 애고요. 정답을 C 할래 D 할래로 묻고 있는 건데요. 고객들은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들의 여정 일정을 변경하는 권리 갖고 있어요. 변경하는 또는 변경하기 위해서 권리 갖고 있어요. 갖다 붙이면 C도 D도 막 말이 먹히잖아요. 그래도 자, 요 단어들 ability, effort, attempt, 노력, 시도 right, authority, 권한, 권력 aim, 목적 또는 chance, opportunity, 기회 decision, 결정, 방법, 시간, 계획 자, 요 단어들이 내 눈에 딱 뜨는 순간 하는 노력, 하는 능력, 하는 기회라고 말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들은요 무조건 투부정사 꾸미는 걸 선호하기로 딱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차라리 플랜이나 그리고 누구시냐 잘 에임 같은 경우 얘는 그래도 투부정사 좀 익숙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외적인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 아이들은 하는이라고 할 때 투부정사로 표기하는 걸 좋아하고 절대 ing가 보일 때 막 뒤에 목적어 있다고 ing 고르지 마시고요.
그래서 꼭 투부정사로만 쓰는 아이들하고 따로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렇고 그 중에 time만 좀 조심해 주세요. take time to, have time to 뭐 되게 좋아하는데요. spend가 동사 나올 때가 있어요. spend time. 시간을 보내다라고 해서 spend가 time을 데리고 올 때 그때는 이제 ing 줘야 돼요. 그때는 ing를 좋아하니까요. 이 자체가 뭐뭐 하느라 시간을 보내다라는 수거로 쓰는 존재로 이때만 조심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투부정사 되게 좋아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D번 종 정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도 아까 여러분 풀었을 때 같은 맥락에 방금 전에는 명사 중에 투부정사를 되게 선호했던 애들을 따로 모아드린 거고 자, 지금은 또 어휘 문제로 보이긴 하나 이 시 의외는 밑줄 했어요. 확장하는 것. 이른 교육 기회들을 확장하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고려하고 있어요. 확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확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것도 해석 문제는 아닌 거죠. 다 말이 되니까요. 자, 아마도 want to, wish to, hope to, need to, plan to 이 정도 애들은 그래도 익숙하실 겁니다. 저들을 물을 때는 잘 안 틀려요. 근데 그 외적으로 지금 제가 쓴 이 아이들은 몽땅 특히 뭐 strive는 노력하다라는 뜻으로 빈번 주제, hesitate 주저하다라는 빈번 주제, 그 다음 intend 의도하다. 근데 사실 지금 밑줄 그는 것만 중요한 게 다 중요해서 뭐 어디 하나 밑줄을 그을 수는 없고 다 중요해요. 이 특정 단어들이 뜨는 순간 이들은 뭐하는 것을 원해요. 것을 주저해요. 것을 실패해요. 것은 투부정사일 수도 있고 동명사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투부정사로만 정답으로 동명사랑은 절대 안 쓰는 걸로 유명한 동사들입니다. 바로 앞에 있던 문제는 명사 중에 투부정사 꾸미는 걸 좋아했던 명사들이고 이들은 동사 중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좋아하는 동사들이고요. 따로 분리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지금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나와서 바로 뒤에 투부정사 목적으로 허락된 동사 자체가 흔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A번만 가능한 문제고요. 나머지 consider, suggest, recommend는 이 아이들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절대 투부정사랑 목적으로 안 데리고 다녀요. 동명사로만. 잘 나오는 게 consider, suggest, recommend 있고요. 또는 enjoy도 그렇고요. enjoy도 그렇고 avoid도 그렇고요. avoid 또는 include 포함하다. include 또는 involve 연루되다 포함하다. 요들은 동명사 쪽으로 뭐하는 것을 할 때 좋아하는 애들입니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로 들어와 주세요. 마찬가지 어휘 문제로 막 보이지만 어휘 문제 아니고요. 자, 자금들은 올려진이라기보다 모금된으로 해석하면 돼요. raise라는 애가 지금처럼 돈과 나올 때는 모금된. 그래서 모금된 Local Preservation Society 뭐 협회 이름인가 봅니다. 협회에 의해서 모금된 자금들은 밑줄 have pp에 현재 완료 동사가 보이고 restore 복구시키는 것, 역사적인 트레인 스테이션을 복구시키는 것을 서포트합니다. 복구시키는 것을 만들어낼 것, 복구시키는 것을 도움, 복구시키는 것을 확실히 합니다. 네, 마찬가지 어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구조가 좀 독특해요. 보세요. have pp로 현재 완료 동사죠. 근데 바로 뒤에 동사가 또 있어요. 동사인데 동사 바로 옆에 있어요. 사실 저기 있을 수 없는 구조잖아요. 이미 동사가 있는데 동사를 또 써요? 안 되잖아요. 자, help라는 동사는요. 사역동사 이렇게 볼 수는. 자, make도 아마 사역동사로 공부하는 사람들 꽤 있을 겁니다. 공부하신 분들. 자, 목적어 있고 얘는 동사원형 좋아해요. 동사원형 뭐 쓸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말고 help는요. 목적어가 있고 뒤에 동사원형이나 투부정사로 그래서 이름이 뭐 준사역동사 이래요. 사역동사다가 아니다가 동사다가 아니다가 할 수 있다 해서 준사역동사 이렇게 부르는데 요 자리 밑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동사원형이나 투부정사나 있는 거 정답하시면 돼요. 같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정답은 이제 동사원형 쪽 정답률이 더 훨씬 높고요. 아무튼 동사원형이 가능한 앤데 근데 help는요. 목적어를 안 써도 돼요. 안 쓰고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는 너를 도와 완성하는 것을 돕는다. 서류를 완성하는 거 도와 이렇게 써도 되고 목적어 있고 동사는 써도 되고 아니면 목적 안 써도 돼요. 내 맘 안 써도 돼요. 그래서 I help complete the document 그래서 바로 help가 동사인데 바로 뒤에 동사원형이 또 쫓아오는 게 허락이 됩니다. 이게 가능해요. 쟤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혹시 동사 어휘 문제인데 바로 뒤에 이렇게 동사원형이 빡 들어온 게 내 눈에 보여요. 그러면 make도 저렇게 못해요. 바로 뒤에 동사원형 확 들어올 수 있는 사역동사는 그건 help밖에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조 보이면 정답 바로 10번으로 정답 들어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어가 없어도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다섯 번째가 아니죠. 5번이라고 써 있지만 몇 번째인지 지금 기억도 안 나네요. 아무튼 많이 푼 문제 중에 맨 뒤쪽에 있는 것 같은 문제 갈게요. 자, 밑줄엔 보시면 동사가 쭉 was가 있어요. 이미 동사가 있는걸? 접속사도 없는데 동사를 막 또 써? 그럴 일이. 자, 보기 중에 B번 그대로 집어넣으세요. 그럼 주어, 과거동사, 목적어. 동사가 있는 꼴이 되잖아요. 넌 그럴 이유 없고. 안 돼. 그 다음 10번. 넌 무조건 동사인데요? 동사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너도 동사인데요? 안 되잖아요. 네, 동사가 아닐 수도 있는 A 정답. 이 맞답니다. 그래, helping 동명사로 우리를 돕는 것은 그렇다 쳐. your, 너의 정체는 뭘까요? 자, 투부정사나 동명사란 존재는 몸하는 것이라는 행위의 모습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몸하는 행위라는 것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 행위를 내가 직접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행위를 제3자가 하는 겁니다. 저게 뭔 소리야? 뭐냐면 나는 enjoy, 즐겨. enjoy, 즐긴다? singing, a song. 이거 singing이에요. singing a song 했어요. 그럼 노래하는 것을, 노래를 부르는 것을 즐겨. 그럼 이거는 내가 즐기고 내가 부를 거잖아요. 내가 말고 나는 즐겨. 네가 노래하는 걸 즐겨. 그러면 나는 즐기는 건 내가지만 노래하는 건 네가 하잖아요. 이렇게 그 동명사와 그 투부정사 행위를 제3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가 하는 행위자를 표현할 때 우린 그런 걸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불러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투부정사 동사 원형 바로 앞에다 for라는 걸로 표기해서 쓴답니다. For me to study English.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 이렇게 for로 표기하게 되고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동명사 바로 앞에다가 소유격으로 해서 네가 노래하는 것은 you are singing. 우리가 노래하는 것은 our singing. 그들이 노래하는 건 they're singing.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동명사 앞에 있는 you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로 포진되어 있는 겁니다. 동명사 바로 앞에 있으니까 동명사 바로 앞에 소유격 보면 그냥 동명사 의미상 주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해석은 소유격처럼 너의, 우리의, 그들의 라고 해석하면 되게 어색해요. 보세요. 나는 즐겨요. 너의 노래하는 것.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동명사 바로 앞에 의미상 주어로 소유격이 내 눈에 보이면 그땐 주어처럼, 마치 주어처럼 주어 가, 누구누구 가, 누구누구 이, 안쌤 이, 미토커 가 이런 식으로 가나 이로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해석됩니다. 주어처럼요. 그래서 지금도 해석해 볼게요. 네가 우리를 도운 것은 to be acquaint 하면 친숙한, 익숙한, 숙지된 정도의 의미로 새로운 진보된 특징들과 함께 친숙해지기 위해서 네가 우리를 도운 것은 매우 감사되어집니다. 정도로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의미상주어는요. 바로 앞에서 for를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동명사 의미상주어는 이렇게 소유격으로 표기되고 해석은 가나 이로 하시라는 거 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문제였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보기 보니 또 문법 문제로 보이고 있는데요. 문장에서 provided라고 제공했다. 목적어와 함께 동사, 과거 동사가 보이고 있어요. 동사가 있는 걸, 동사를 또 쓸 수는 없잖아요. 동사 버려냅니다. 그래서 ing와 pp를 묻고 있죠. 자, ing는 여기선 동명사일 리가 없어요. 왜냐? 명사인데 명사 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동명사는 명사라 주어 자리에 포진되거나 또는 목적어 자리에 포진되거나 또는 전사 뒤에 있거나 그럴 때 쓰는 거지. 저렇게 명사 옆에 있는 건 형용사, 하는이라는 존재의 형용사로 이런 걸 우리 뭐 분사 이렇게 부르죠. 현재 분사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 ed는 된 이란 뜻의 뭐 과거 동사일 일 없죠. 여기서는 동사 있으니 동사일 일 없으니까 된 이란 뜻의 과거 분사라고 불리는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분사 문제예요. 근데 ing는 하는 이란 뜻이고 pp는 되는 이란 뜻인데요. 해석으로만 풀면 은행은 제공했어요. 주주들에게 제공했어요. 상태 보고서를 제공했습니다.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된 보고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보고서. 정답 뭐게요? 네, 여러분 풀으셨죠? 네, 이게 갖다 붙이면 한국말로 이것도 저것도 말이 되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오답률이 꽤 있거든요. 자, 만약 분사 문제 때 이런 식의 밑줄이 명사 앞으로 밑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는 거야, 되는 거야 물으면
명사를 이렇게 앞에서 꾸미는 자리의 분사는 해석으로만 푸시면 돼요. 해석으로만. 자, 예를 들면 보기에 attending, attended, applicants in job fair 이렇게 더 칠게요. 취업 박람회 밑줄 지원자. 그럼 참석하는 지원자요? 참석된 지원자예요? 하는 지원자죠? 그럼 또 attending, applicants 하면 돼요. 근데 보기에 똑같은 밑줄에 hired, hiring 했다 쳐보세요. 취업 박람회 지원자인데 고용하는 지원자요? 고용된 지원자예요? 된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만 푸시면 돼요. 이렇게 명사를 앞에서 꾸민다는 그때의 형용사들은 형용사, 명사 둘밖에 없을 때 앞에서 꾸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둘밖에 없는 거니까 둘의 관계만 하는 거냐 되는 거냐 관계로 해석적으로만 풀어도 문제가 풀려요. 자, 근데 문제는 명사 기준으로 명사 T로 밑줄러서 분사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명사 T에 지금처럼 명사 T에 밑줄 나올 때 그럴 땐 해석으로만 문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해석으로만 문제 풀려면 낚이기 딱 좋거든요. 해석하지 말고 자, 뒤에 길어질 때 뒤에서 꾸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가 길어진 존재를 꼭 확인해서 바로 뒤에 목적어가 따라 붙었니 말았니를 꼭 확인하십시오. 만약 바로 뒤에 목적어가 따라 붙어 있다면 그건 능동적인 존재로 ing로 표기하는 게 맞고요. 분명히 타동사 출신인데 바로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럴 때는 pp로 꾸미는 게 맞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명사 기준으로 뒤로 밑줄 나오면요. 해석으로 풀려고 하다가 낚이는 일 없도록 해주시고 바로 밑줄 뒤에 목적어 따라왔게 말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또 명사 뒤에서 ing와 pp를 묻는 형용사 문제인데 지부터 뒤에 딸린 식구 때문에 뒤에서 꾸미는 거거든요. 뒤에서 꾸미는 건데 바로 뒤에 보시면 바로 뒤에 result라는 결과라는 목적어가 따라 붙었죠. 저렇게 목적어가 따라왔다는 건 반드시 능동적인 모습으로 ing로 만들어 오셔야 돼요. 해서 정답은 이거 네, 10번이 맞고요. 자, 10번 정답이고 지금 목적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뒤에서 꾸밀 때는 꼭 목적어 확인해 주시는 거. 그렇다면 밑줄이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report가 있고요. 그리고 detailed 상세하게 설명된 그리고 in the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때는 뒤에 길어진 요약계 뒤에서 꾸미고 이렇게 밑줄 뜰 텐데 바로 뒤에 보면 전산 쓰레기고 목적어 없죠? 이럴 때 이제 PP로 정답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꼭 뒤에서 꾸밀 때 목적어 확인하라는 거 잊지 말고 확인해 주십시오. 자, 파트 6도 문제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파트 6 풀고 들어오셔야 돼요. 좀 보기가 좀 불편하긴 하죠. 좀 긴 지문인데. 자,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될 거 파트 6는요. 반드시 맥락 파악이에요. 파트 5처럼 막 앞뒤를 보면서 문제 푼다는 거 절대 안 먹힙니다. 최근 유형 자체가 몽땅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혀 정답이 안 나오게끔 출제하는 유형이 대부분이라 쭉 읽어가다가 밑줄 나오면 보기와 함께 대입. 쭉 읽어가다가 보기와 함께 대입. 하는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선생님 그럼 너무 느려지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문맥 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 당연히 오답률이 훨씬 높아질 거니까 그건 연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직독직해 속도까지 따라 붙게끔 만들어야지 그걸 단방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꼭 해석 정확하게 해서 문제 푸는 연습으로 가셔야 합니다.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9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문제인 것 같은데 나는 쓰고 있는 중이다. 너한테 당신의 크레딧 라인이라는 건 신용의 라인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 한도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신용 한도가 with E, 프린팅이라는 회사와 함께 신용 한도가 위험에 있어. 종결의 위험에 있어. 논페이먼트 지불을 안 하는 바람에 안 한 것 때문에 종결의 위험에 있어. 그 돈을 안 내신 거죠. 아무튼 난 너에게 이렇다는 것을 알리는 거야. B. 응해주는 거야. C. 알리는 거야. D. 설득시키는 거야. 인데요. 우리 앞서 파트 5에서 풀었죠? 바로 뒤에 기본적인 동사는 대절이 바로 오는 게 정상이에요. announce that, suggest that, I think that, I hope that 이렇게 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도 밑줄 뒤를 보시면 너에게 that을이라고 사람에게 that을이 떴죠? 저렇게 사람도 있고 대절도 뜨는 모습은 흔한 모습이 아니에요. 아까 띄워드렸던 거 inform, notify, remind 등등 그 아이들 기준으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답은 10번 정답. 저기 맞고요. 아무튼 돈을 안 내셨어요. 계속 나는 쓰는 중입니다. 밑줄 당신의 이거 읽었던 거잖아요. 네, 우리 여기까지 풀었고요. 계속 청구서는 for 당신의 잔액, 밸런스는 균형이라는 뜻도 있지만 잔액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459.89달러의 잔액을 위한 청구서가 was 보내졌어. 너에게 8월 15일 날 보내졌거든. 네, 어떠한 최소치의 지불도
$45만큼의 최소치의 지불도 was due 만기야. due가 단독으로 형용사로 쓰면 만기인, 기한인, 예정인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소치가 만기야. 9월 5일에 만기가 돼. 피하기 위해서 만기였었어. 과거니까요. 만기였었어. 피하기 위해서 연체로 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 40번 뭔가 문장 가고 그리고 언제나 문장 삽입 문제는 반드시 뒷맥락도 연결이 같이 돼야 돼요. 앞에서만 연결된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뒷맥락도 같이. 그래서 문장 삽입 문제는 뒷맥락도 읽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가요. As a result, 그 결과로 우리는 부과를 했어. $25의 연체료를 부과했다. 네 계좌로, 네 계정으로 였고 그래서 40번. 그래서 돈을 안 내시는 바람에 연체료까지 나왔고 하는 맥락 속에서 들어올 수 있는 문장. A. 우리는 받았어. either는 둘 중에 하나지만 neither이란 단어는 둘 다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불도 안 받았고 반응도 없었고 넌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서 우리 연체료 부과했다. 맞죠? A 정답이고요. 나머지도 읽어볼게요. 우리 서비스들은 come with 와요. 만족 보장과 함께 옵니다. C. 당신의 가장 최근 주문은 완성됐어요. 정시에. D번 우리는 진심 어리게 감사해요. 당신의 사업에 우리와 함께 돈을 안 내는데 감사하겠어요. 네. 정답은 A번이 맞겠죠. 오케이. 자, 계속. 자, 게다가 당신의 계정 잔액은 will 계속될 거예요. accrue란 단어 축적하다. 계속 쌓이다. 정도의 뜻. 해서 일일 interest 이자 부가요금이 계속 쌓이는 건 계속될 거예요. 돈을 계속 안 내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according to 너의 credit agreement 신용 합의서에 따르면 우리와 함께 합의서에 따르면 이자는 on the 밑줄 잔액에 대한 이자는 부과될 거야. 9.45%의 비율로 부과될 거고 그래서 A. 부정확한 잔액 B. 최대치 잔액 C. 미리 선불된 잔액 D. 만기가 지난 잔액이 맞죠? D번 정답 계속 연체됐다는 얘기 중이니까요. 다음. 자, 우리는 독려할게. 너를 독려할게. to 연락 달라고 독려할게. 즉각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불 옵션들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연락 달라고 좀 할게. 밑줄. 우리는 압력을 가할 거야. 우리는 force 강요할 거야. to turn over 하면 되돌리다. 그러니까 어디로 돌리다 라는 뜻으로 씁니다. turn 돌려서 저쪽으로 보내다 라는 의미. 그래서 너의 계좌를 collection agency로 그러니까 수집해주는 대리인으로서 미수금을 대신 받아주는 에이전시, 뭐 대행업체 정도요. 그래서 미수금 대행업체로 네 계좌를 보내버릴 거야. 이죠? A. 마찬가지로 라는 부사고요. B번 그렇지 않으면 이란 부사고요. C번 그 결과로 라는 부사고요. D번 그와 반면에 라는 의미로 쓰는 부사입니다. 중에서 야 즉각적으로 연락 좀 줘. 그렇지 않으면 네 계좌 저 미수금 대행업체로 보내버릴 거야. 가맞겠지요. 정답은 B번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파트 6는 맥락을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자, 오늘 문법적인 요소들이 있는 문제들 파트 5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문제를 풀 때 파트 5 부분은 어휘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어휘라 단어를 많이 외워야겠죠. 근데 문법 문제들은 느낌으로 문제 푸는 건 한계가 있답니다. 내가 영어적인 감이 아주 살아있는 좋은 영어에 감이 충만한 사람이면 상관이 없지만 한국 태생에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느낌으로 문제 풀기에는 한계가 생겨요. 반드시 정확하게 토익 시험에서 유형에서 맞춰서 요구하고 있는 유형을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인강을 굳이 난 듣는 게 안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토익 점수를 한 850 이상 고득점을 맞고 싶다면 기본서 하나쯤은 제대로 파놨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시면 인강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제가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자, 아무튼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왕 공부하시는 거 시험 잘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이요.